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부알못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세워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일반 경제와 다르게 또 다른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기를 갖다 볼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고종환이라든가 선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양극단을 달리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제가 건설사 출신이다 보니까 건설회사 CEO들, 주택시장 담당 임원들, 이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각별한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는 심규원 교수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장에 대한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사실 이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자문위원직도 겸임하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자문위원직들을 싹 다 걸러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현 부동산의 리스크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정말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부동산 전문가, 그래 네가 진짜 부동산 전문가네 하면서 그런 거짓 전문가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대거 영업시키고, 더군다나 실제 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갖다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냥 이상주의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이라든가 아니면 민변 출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거 기용하였죠. 자, 이분들은 항상 이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 이상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줄 알지만 이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될지 그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건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왜곡은 바로 이러한 거짓 전문가들, 정의만 알고 현실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왜곡되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가장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대목입니다. 어쨌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를 갖다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리스크는 현 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자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올렸다가 제가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는데요. 현 집권 전 3년 전과 현재 시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국 그리고 경기도, 서울 해당 각각 세 군데 세 분류로 해서 여러분들께 3년 전과 현 시점의 가격 격차 어떻게 벌어졌는가, 얼마나 상승하였는가를 갖다 여러분들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표를 갖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이 붉은색이 무엇이냐, 이 차트상에서 붉은색이 나타날수록 높은 숫자를 갖다가 의미하고요, 초록색으로 갈수록 낮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바로 밑에 나타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고요, 이 가격 우측으로가 평균 거래 면적, 그리고 평균 거래가 밑에가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를 갖다 표기했고요, 마지막으로 평당가 우측에 지금 보이시는 곳이 거래 건수, 그러니까 3분기 동안 2016년 3분기 동안, 자 오른쪽 표로 가게 되면 2019년 동안 발생된 거래 건수를 갖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좌측이 2016년, 우측이 2019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격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 3, 4분기,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3, 4분기 시점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이었다. 평균 거래가가 5억 5천이었는데 2019년 현재 8억 2천으로 무려 2억 7천이나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 149% 거의 150%가 상승한 거죠. 3년 동안에. 두 번째로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인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2016년 3, 4분기까지만 해도 평균 거래가가 2억 4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3, 4분기 현재는 3억 5천이다. 다만 여기서 가격 상승만 가지고 보긴 좀 약간 애매한 것이 평균 거래 면적이 2016년도에는 76스퀘어미터에서 지금 2019년에는 80스퀘어미터로 4스퀘어미터가 늘어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가가 1,054만원에서 지금 1,422만원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다가 나타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높은 상승을 보여준 곳은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평균 거래가 2016년 3, 4분기 2억 1천만원이었는데요. 지금 2019년 3, 4분기 2억 7천만원으로 무려 130%가 상승했습니다. 1년에 10%씩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130%만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기도 대전광역시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많이 상승한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1, 2, 3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고요. 반면 가장 상승률이 더딘 곳은 바로 경상남도로 나타납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16년 3, 4분기 현재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 3, 4분기 1억 9천, 뭐 1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1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때 104%가 상승했고요. 104% 3년 동안 104%면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상승하지 못했다. 경상남도 다음으로 상승이 더딘 곳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도 상승이 상당히 더딘데요. 부산광역시가 2016년 3, 4분기 2억 8천에서 2019년 3, 4분기 2억 9천으로 1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경상남도와 비슷한 104%가 상승했네요. 뭐 거의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상승률이 더디게 나타난 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 3, 4분기 때 2억 7천만 원, 평균 거래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019년 3, 4분기 현재 2억 8천만 원으로 상승률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역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상승률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남,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반면 경북부터 해서 부산까지 영남 지역이라고 하죠.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매우 저조했다. 그리고 호남권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안팎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강원도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상승은 이끌어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는 어떤지, 경기도 아파트 거래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는 차트는 경기도입니다. 맵 차트 보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붉은색이 나타나면은 여기 비싼 지역, 초록색이 나타나면은 여기 저렴한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과천시가 가장 붉게 나타나죠. 과천시가 지금 현재 가장 경기도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거래가 2019년 3, 4분기 현재 11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에는 얼마였나요? 7억 6천이었죠. 야, 얼마가 오른 건가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4억 2,400만 원이 상승했고요. 상승률은 무려 156% 상승하였습니다. 156%. 3년간 156% 상승하면요. 1년에 거의 20%씩 상승한 거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집값이 평균 11억 8천만 원이다. 서울은 또 얼마나 대단해졌을까요?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2016년 기준이다 보니까 하남시로 나타났습니다. 하남시 2016년 3, 4분기까지만 해도 평균 거래가 4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6억 2천만 원. 상승률로 따지고 봤을 때 148%가 상승했습니다. 상승 금액은 약 2억 정도 상승했네요. 자, 하남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로 상승이 높게 나타난 지역 바로 성남시입니다. 성남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 2019년 3, 4분기 현재 7억 4천인데요. 3년 전에는 얼마였나 봤더니 불과 5억 1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5억 1천만 원밖에 안 하던 것이 불과 3년 만에 7억 4천, 2억 3천이 상승했고요. 상승률로 따지고 봤을 때는 14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성시가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화성시 그리고 부천시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인 지역 4, 5위 각각 랭킹되었습니다. 반면 상승이 가장 더딘 곳은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 그리고 오산시 이들 지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 지역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이유는 바로 화성, 동탄에 동탄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이들 주변의 수요를 싹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 주변 지역들은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동탄이 입지한 화성은 지금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동탄 2기 신도시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변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안산까지도 그 수요를 싹 다 흡수했다. 그래서 화성시가 경기 남부 지역의 블랙홀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률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1억 3천, 평균 거래가 2016년 3, 4분기 현재 1억 3천에서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진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오산, 평택 역시도 1,000만원 안팎의 하락, 평균 거래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기도까지 살펴봤는데, 야, 지금 양극화가 어마어마하죠. 정부가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팔아라 했더니 사람들이 집값이 싼 지역들은 전부 다 매도해버리고 그나마 가격 상승이 가능한 곳으로 다 몰빵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더 떨어졌다. 바로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만 더 크게 초래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차트는 서울시 차트입니다. 자, 강남구 지금 가장 붉은색부터 눈에 확 들어온 곳이 강남구죠. 강남구를 갖다가 지금 살펴봤더니 평균 거래가가 무려 17억 9천만 원. 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평균 17억 9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18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2019년 3, 4분기 기준이고요. 2016년 3, 4분기는 얼마였을까요? 11억이었습니다. 와, 지금 6억 9천만 원이 상승했다. 6억 9천만 원. 3년 동안 6억 9천만 원이 상승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허탈해집니다. 6억 9천만 원.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3년 동안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이 상승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음으로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는 서초구도 살펴봤더니 서초구 지금 현재 16억 5천만 원인데 불과 3년 전에는 11억. 강남하고 서초하고 가격이 비슷했었네요. 서초구, 그런데 물론 면적은 다릅니다. 서초구가 평균 거래 면적이 훨씬 더 커요. 강남구보다.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서초구도 얼마나 상승했나 봤더니 5억 5천이 상승했다. 3년 동안 5억 5천이 상승했습니다. 용산도 거의 5억 5천 정도 상승했는데요. 용산구 지금 현재 14억 9천만 원. 근데 3년 전에는 9억 5천만 원.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힘이 빠질까요? 강남, 서초, 용산 지금까지 살펴보셨고요. 그런데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강남, 서초, 용산이 아니라 1등을 차지한 곳은 놀랍게도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갖다 보였는데요. 2019년 3, 4분기 현재 평균 거래가 9억 5천만 원.
그런데 3년 전에 얼마였나 살펴봤더니 5억 8천만 원. 평균 거래가 5억 8천만 원짜리 집이 9억 5천이 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허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명 우측에 붙어있는 게 평균 거래 연차입니다. 아파트 평균 거래 연차. 성동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연차가 3년 전에는 18년 차. 평균 거래된 아파트들의 준공 연차가 18년이었는데 지금 14년, 상당히 젊어졌다. 뭐 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유입된 만큼 가격 평균 거래가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 이런 허수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서울에서 낮은 상승을 보인 곳은 강북구인데요. 강북구가 가장 낮은 상승을 보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이 상승했어요. 자, 강북구가 가장 낮은 상승을 보였는데 평균 7천만 원이 상승했다. 근데 강북구는 더 재밌는 것은 준공 연차가 오히려 더 노후화됐어요. 그런데도 평균 거래가는 7천만 원이 상승했다. 다음으로 은평구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인데요. 여기도 1억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그냥 가장 못 올라도 7천에서 1억 올랐다. 주택 가격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쳤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미쳤습니다. 가장 낮게 상승한 게 3년간 7천만 원, 1억이 올랐다니요. 이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집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제가 2년 전부터 집 무조건 사라. 지금 폭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강남 아니어도 된다. 외곽이어라도 사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그 결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폭락론자들 이 영상 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도대체 2년 전부터 폭락할 거라고 외치던 사람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서울 분석 마치고요.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참 집을 갖다가 다주택자분들께서는 흐뭇하게 역시나 니들이 그럼 그렇지, 니들이 그따위 정책을 펼치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실 거고요. 반면 주택이 없으신 분 혹은 현 정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주택을 매도하신 분, 그런 분들, 특히 좀 가슴 아픈 분들, 1주택자인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난 문재인 사랑해요. 문재인이 주택가격 떨어뜨릴 거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비정상이야. 미쳤어. 주택가격 폭락시켜야 돼. 하고 1주택자, 한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집을 파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아니야. 이제는 떨어질 거야. 아직도 그런 자기 위로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 폭락할 것이라고 외치시던 쇼킹 부동산 혹은 도봉 박홍기, 이러한 사기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거기다 한몫 거두신 분, 고종환 씨,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아니라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목 놓아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면 일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엔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해서 또 여러 폭락론자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정말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갖다 증식시키는 그러한 흡혈귀 같은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주택가격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 바로 현 정부 옹호론자들이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을 이야기하지 절대 어떻게 폭락시켜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다 무너뜨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것이 주택가격 지금 이제 폭등을 해도 현 정부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경기가 무너져 버렸거든. 부동산 시장을 잡으면 경기는 무조건 무너져요. 그러면 현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심 부동산이라도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좀 호황기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들이 주택가격 다 폭등시켜 놓고 나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선순환되길, 거래가 좀 활성화되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근래 상당한 폭등을 갖다 일으키고 있음에도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지금 아직도 부동산이 왜 폭등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2, 3년 전 영상들 한번 찾아서 봐주십시오.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했고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제 2, 3년 전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 5만 회 이상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갖다가 버리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어려운 거, 좀 쓴 이야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듯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를 증식시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하시죠? 그런데 미래는 공부를 하고 준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포유 영상이 일부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포유 영상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수준의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앞으로 영상을 좀 더 쉽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점점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점점 더 세분화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택 매수에 아포유가 작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m in